안녕하세요.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습니다. 많은 분들이 그 전부터 저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이 살이 되게 많이 빠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, 어떻게 살을 뺐냐 알려달라라고 하셨는데, 제가 그동안은 저 스스로가 아직 더 빼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감히 제가 어떻게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나,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만 트레이너는 또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영상을 못 찍고 있었는데, 이제는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총 결혼과 임신을 통해서 찌게 된 살이 27kg였어요. 그래서 그 상태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 살았거든요. 결혼하고 나서 남편하고 계속 막 술 먹고 밤에 영화 보면서 막 팝콘 먹고 이래가지고 10kg가 이미 찐 상태에서도 저는 나름 제가 옷을 잘 소화한다 생각하고 굉장히 옷을 많이 사 모으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. 그 몸에 맞춰가지고. 그래서 전혀 저는 저에 대해서 불만이 없고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, 임신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몸무게가 너무 많이 찐 거죠. 그 앞단위가 2번이 바뀌게 되는 거니까 너무 많이 쪄 있었고, 그리고 플러스로 그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동안은 제가 어디가 살이 쪄가지고 몸이 아픈 적이 없었는데 27kg면 거의 30kg 육박하게 쪄버리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딱 애를 낳자마자 살을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애를 낳자마자 살을 빼야겠다는 그 저의 마음과는 다르게 몸이 그렇게 잘 따라주지가 않았어요. 딱 100일이 지나면 운동해야지 라고 하고 있었는데 100일 지나서 걷는 것만 했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. 숨이 너무 차고 또 먹는 것도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었고요. 그 먹던 습관이 계속해서 이제 쭉쭉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출산하고 나서 6개월 지난 이후부터 조금 슬슬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. 걷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다라고 할 때쯤 됐을 때는 살짝 뛸 수 있는 정도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식단도 뭐 모유수유라든가 이런 게 조금 끝나고 난 이후로 좀 조절을 해서 식단을 시작을 했는데, 제가 다이어트를 한 게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.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를 해서 한 5kg 정도 뺐었고, 이번에는 지금 다이어트를 해서 거의 뭐 27kg에서 30kg 가까이 지금 뺀 상태인데,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. 그때는 딱 5kg 정도밖에 빼는 게 아니었는데도 너무 힘들었던 게, 왜 힘들었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, 식단을 너무 철저하게 샐러드, 고구마, 현미밥, 닭가슴살 외에는 아예 먹질 않았고요. 샐러드에 조그맣게 들어있는 콘옥수수랑 뭐 크루통 같은 거, 그런 것도 다 골라내서 빼내고, 감자 샐러드 같은 거 올라가 있으면 감자 빼내고, 뭐 과일 올라가 있으면 과일 다 빼내고,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 정해놓은 다이어트 기간이 딱 끝나자마자 나는 이제 다이어트가 끝났다라고 하면서 바로 내가 원래 먹고 싶었던 거 쫙 먹으니까 한 6개월 걸려서 5kg를 뺐는데 한 2달 만에 10kg가 찌는 거예요. 바로 요요가 확 오면서 엄청나게 살이 찌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라고 해서 과일도 다 먹었고, 그리고 중간중간에 밥도 꼭 현미밥 아니어도 그냥 쌀밥에 그냥 한식 같은 거는 다 챙겨 먹었고, 그리고 그때는 염분도 뺀다고 뭐 김치 이런 거 아예 일절 손도 안 댔는데, 이번에는 라면이라던가 아니면 뭐 찌개, 김치찌개, 뭐 순두부찌개 이런 거 다 제가 먹었거든요. 그리고 플러스로 진짜 먹고 싶은 거를 막 배 터지게 먹는 그런 날들을 이제 치팅데이로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진짜 막 엄청 많이도 먹고, 이래서 제가 지금 다이어트 했던 기간들을 쭉 돌이켜보면 먹을 거 다 먹고 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 전에 비해서는. 물론 이제 뭐 샐러드 먹는 날도 있고, 그런 한식이나 이런 일반식 같은 것들 먹는 날도 있고, 그래서 이렇게 섞어가면서 퐁당퐁당 이런 느낌으로 먹긴 했어서 완벽하게 편안하게 내가 뭐 다 먹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, 그 선수들이 하는 그 생활 있잖아요. 뭐 닭고야라고 하는 그것만 하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저는 굉장히 정직하게 살이 빠진 편이에요. 다른 분들은 뭐 한꺼번에 확 10kg 빼고 뭐 20kg 빼고 이랬는데, 저는 정확하게 한 달에 5kg씩 해서 6개월에 걸쳐서 30kg 가까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. 그런 식으로 빠지면 사실
제일 건강하고 이제 오랫동안 그 몸무게를 빠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대부분 확 빼기를 원하지 천천히 그렇게 뺄 때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을 해요. 그 긴 기간 동안 좀 다이어트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더디게 빠지니까 포기를 하는 거죠, 중간에. 근데 그렇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무조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면 살이 빠집니다. 빠질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. 이건 누구나 다 말하는 거지만 운동과 식단 그리고 휴식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운동은 막 뛰는 거 아니면은 줄넘기 아니면 계단 오르기 같은 것들을 해야만 살이 빠지고요. PT나 헬스장 가서 근력 운동을 하는 거는 몸의 쉐입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근력 운동으로는 특정 부위만에 살이 빠지진 않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복근 운동을 엄청 해. 그럼 뱃살이 빠지냐? 안 빠집니다. 오히려 만약에 근력 운동만 가지고 유산소 효과를 내는 그런 심박수가 높아지는 운동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근육 운동이라고 하는 뭐 등이나 아니면 가슴이나 허벅지, 엉덩이 같은 걸 사용하는 그런 대근육 운동, 3대 운동이라고 하는 벤치프레스, 스쿼트, 데드리프트 이렇게 이 3대 운동을 많이 하면 뱃살이 저절로 빠집니다. 뭐 여기 팔뚝 밑에 여기만 빠지고 싶어 하는데 여기만 뺄 수 있는 운동은 없어요. 열심히 뛰거나 열심히 대근육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사용을 해서 빼는 거고요. 그리고 뭐 요즘에 운동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 사실 없겠지만 운동으로 뺄 수 있는 칼로리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. 운동으로는 정말 고강도 운동을 5일 내내 연속으로 했을 때 1000칼로리에서 1500칼로리 정도밖에 빠지지 않습니다. 그 정도면 라면 한 3개 먹으면 끝나는 칼로리이기 때문에 운동으로 내가 살을 빼겠다는 절대로 아니에요. 운동 플러스 식단을 해야 하고 그럼 운동을 왜 하냐? 운동을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생활하는 이 기초대사가 있잖아요. 이 기초대사가 높아져야 운동할 때는 뭐 한 200~300칼로리 밖에 소모가 안 되지만 내가 계속 움직이고 뭐 잘 때도 있고 소화할 때 시킬 때도 있고 이럴 때 남들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. 똑같이 먹는데 이상하게 말라있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대부분 대사가 엄청 활발하신 분들이에요. 그래서 나는 뭔가 덜 먹는 것 같은데 라고 덜 먹는데 살이 찌는 것 같은데 하면 본인이 지금 대사 과정에 뭔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라서 한번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쭉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. 특히 이 대사를 망치는 음식 중에 가장 주된 나쁜 음식이 달달한 음식과 지방이 많은 음식. 근데 지방도 좋은 지방이 있어요. 뭐 견과류라던가 치즈라던가 이런 좋은 지방들이 있는데 그 튀긴 음식에 들어가는 지방 말고 좋은 지방들을 먹으면 상관없지만 단 음식 플러스 지방의 조합이 아주 안 좋은 조합입니다. 이런 것들은 혈당치가 완전 확 올라가면서 그 지방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몸속에서 지방을 저장하고자 하는 그런 체질로 바뀌어버려요. 그거를 적어도 일주일에 2~3번 이상 먹으면 안 됩니다. 단 거를 특히 언제 제일 많이 먹냐? 본인은 단 거를 먹었다고 인지하지 않지만 단 거를 먹을 때가 언제냐 하면 식후에 먹는 음료입니다. 음료들은 대부분 당이 들어가 있어요. 뭐 나는 그냥 당 없는 카페라떼 마시는데 근데 그 우유에도 당이 들어가 있습니다. 정말 아메리카노를 먹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당을 섭취한다고 보면 되는데 밥 먹고 플러스 당을 얹었을 때가 가장 안 좋은 대사로 바뀌는 과정이에요. 그래서 솔직히 밥 먹고 음료만 끊어도 살이 안 찝니다. 그냥 밥만 먹었을 때는. 근데 밥 먹고 음료 먹고 또는 밥 먹고 디저트 먹고 뭔가 밥 먹고 뭐 먹고 요게 잘못된 대사로 가는 문제적인 이제 식습관이거든요. 그래서 닭고야라고 하는 보디빌더들이 하는 식사를 안 해도 중간중간에 먹는 간식이라던가 음료만 제외를 시켜도 이제 살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가 전날 과식을 했다. 되게 많이 먹었다. 이랬을 때 그날 아침을 저혈당으로 유지를 하면 바로 또 살이 빠집니다. 그러니까 한 번 과식을 확 했을 때 다음날 또 과식, 그 다음날 과식 이렇게 하면 그게 누적이 계속돼요. 이게 탄수화물이 바로 지방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글리코겐 형태로 변형이 된 다음에 몸속에서 언제에서 쓸까 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쓸 데가 없네 하면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얘를 계속 써야 돼.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금
공복 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되거든요. 근데 공복 기간이 너무너무 힘들어. 나는 공복을 할 수가 없어요. 어지러워요. 하면 아침에 혈당만 높아지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돼요. 계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냥 커피 한 잔 정도라던가 아니면 견과류라던가 이런 걸 먹으면 되거든요. 근데 아침에 먹었을 때 또 가장 안 좋은 음식은 시리얼, 그 다음에 갈아 먹는 과일 주스, 그리고 빵, 떡 이런 종류들이 아침에 먹으면 안 좋습니다. 저는 이번에 뭐 빵, 떡, 과일, 그 다음에 뭐 그런 달달한 것들 다 먹었고 케이크도 먹었는데 언제 먹었냐면 점심에 먹었어요. 점심 때 먹는 거는 아침에 먹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괜찮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그런 당이 높아지는, 혈당이 치솟는 그런 음식들을 좀 제외하면 되고요. 그리고 요즘은 너무 다이어트하기 편해진 게 저당이면서 단맛이 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음료라던가 이런 것도 나는 당이 달달한 맛이 안 나면 못 먹겠다라고 하시면 그런 것들로 다 대체를 해가지고 먹으면 되고, 또 면 종류인데도 약간 단백질이나 두부 같은 걸로 만들었는데 진짜 면이랑 똑같은 맛이 나는 것들이 또 너무 많고, 이게 대체되어 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저는 이번에 다이어트 하기가 훨씬 더 편했습니다. 저번보다는.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한번 쭉 이제 식사를 바꿔보시면 될 것 같고, 제가 어떤 것들을 먹었는지는 이제 영상 끝에 쭉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약간 힘들었던 거는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살을 빼는 거니까 복부가 너무너무 안 빠지는 거예요. 다른 데는 예전에 살 뺄 때는 제가 허벅지나 엉덩이가 살이 많은 편이어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 허벅지가 하체 비만을 탈출할 수가 없었는데, 이번에는 팔다리가 엄청 가늘어지는데 배가 계속 안 들어가고, 그래서 전체적으로 허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차라리 다리가 두꺼운 게 나은데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일자로, 허벅지까지 일자로 떨어지는 이렇게 몸이 되어 있더라고요. 제가 애를 낳고 보니까. 그래서 이번에는 보조제를 좀 쓰긴 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사실 궁금한 게 이런 거잖아요. 약간 치트키 같은 거 조금 쉽게 뺄 수 있는 방법 도대체 뭐가 있을까, 이런 게 조금 궁금하시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면, 메타그린을 먹었어요. 메타그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먹거나 아니면 과식을 했거나 아니면 지방질이 있는 걸 먹었을 때 걔를 먹으면 조금 그 지방의 저장 같은 거를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 메타그린 먹었고, 그 다음에 플러스로 더 리퍼라는 지방 분해하는 음료, 이제 태워 먹는 가루가 있어요. 그 가루를 먹으면 갑자기 심박수가 엄청 빨라지면서 얼굴에 너무 빨라지니까 혈액이 이 피부 밑으로 이 얼굴까지 도는 느낌이 들거든요. 이렇게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것처럼 이 팔끝, 손끝까지. 그런 이제 보조제를 먹고 운동을 하면 땀도 훨씬 많이 나고 운동 효과가 2배가 됩니다. 그래서 그거를 또 먹었고, 그 다음 플러스로 콜라겐을 챙겨 먹었는데, 그 이유는 제가 이전에 한번 다이어트 할 때 조금 잘못했던 게, 너무 이제 태워 먹는 쉐이크, 단백질 쉐이크를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사실 신장에 부담이 되는데, 그거를 이제 배출하려면 칼슘이 필요하거든요. 그 칼슘이 필요해서 제가 따로 칼슘제를 안 먹다 보니까 뼈에서 빼가가지고 골다공증이 걸려버렸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좀 뼈 건강을 튼튼하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 콜라겐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좀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제 임상 결과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추가로 먹었고요. 그리고 플러스로 좀 입이 심심하다 할 때 콜라겐 젤리를 먹었습니다. 얘는 진짜 맛이 일본의 그 코로로 젤리, 쫀득쫀득한 젤리 있잖아요. 그 과일 젤리 같은 그 맛이 딱 나는데 플러스로 콜라겐이 있으니까 좀 뭔가 건강해지는, 건강식품 먹는 느낌 나서 그런 걸로 좀 간식을 대체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단백질 쉐이커는 아예 이제 안 먹었는데, 뭐 가끔 먹어야 된다라고 진짜 시간이 없을 때는 셀렉스라는 단백질 쉐이크를 먹었고요. 이렇게 떠서 먹는 그런 단백질 쉐이커는 아예 구입을 안 했어요. 그게 딱 집에 있으면 내가 귀찮다, 밥해 먹기 싫다 이러면 자꾸 거기에 손을 대가지고, 그게 저는 좀 안 좋은 식습관에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저번에 했었거든요. 자연에서 온 단백질을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왜냐면 소화를 하면서 에너지를 쓰는 것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 훅 마셔버리는 것보다는 좀 씹고 소화시키면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. 그래서 야채를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. 야채들이 쉽게 소화되는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뱃속에서 소화를 하면서 또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그런 음식이라서 야채를 먹으면 좋고요.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오늘 빵이 진짜 먹고 싶다 이랬을 때는
먹는 순서를 바꿨어요. 야채 먼저 먹고, 그 다음에 단백질 종류 먹고, 그 다음에 뭐 과일 같은 거 좀 먹고, 그 다음에 빵을 제일 마지막에 먹었거든요. 그러면 그 빵을 먹는 양이 줄어듭니다. 이 많은 걸 다 먹고도 내가 빵을 하나를 다 먹을 수 있다. 그러면 하나를 다 먹어야죠. 어떡하겠어요. 그 정도로 배가 고프면 먹는 게 맞습니다. 그걸 굶으면 어차피 저녁에 폭식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앞에 순서만 바꿔서 음식을 순서만 바꿔서 먹어도 살이 빠집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살을 빼면서 이제 패션에 관심이 많으니까 쭉 살을 빼고 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알로 요가라는 운동복을 사람들이 많이 입으시더라고요. 이 알로 요가는 저는 지금 이제서야 살을 빼고 뭐 이래가지고 운동하면서 이제 알게 된 브랜드지만 이미 오래전에 한 뭐 2, 3년 전에 이미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룰루레몬이랑 같이 해서 이미 유행을 했던 브랜드더라고요. 근데 룰루레몬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거는 좀 일상복에 더 가까운 옷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구입을 했거든요.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